추석 전날 새벽 4시 저는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죠.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부추, 호박, 감자, 명태. 하나하나 손질하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혼자 준비하는구나.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벌써 5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혼자 명절을 맞는다는 게.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죠. 아니, 익숙해진 척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민호 부부가 오니까요. 엄마, 우리 점심쯤 갈게요. 어젯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죠. 그래, 조심히 와라. 네, 어머니. 수진이도 인사드린대요. 그래, 고맙다고 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고 해라는 말. 제가 직접 듣고 싶었는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벌써 5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전 신게를 붙였죠. 나물도 5가지 무쳤습니다. 송편도 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 하지만 가족이 오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늘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며느리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 어머님, 이거 과일이에요. 드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 민우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가 식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냥 조금 했어. 대단하세요. 저는 손도 못 대겠던데. 칭찬이었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우린 차례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절을 올렸죠. 할아버지, 명절 잘 보내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전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죠. 다들 음식 먹기에 바빴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작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명절 용돈이요. 이번엔 많이 못 챙겼어요. 대신 마음 담았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볍게 느껴졌죠. 고맙구나.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들은 3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래. 조심히 가거라.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죠. 텅 빈 거실. 치워야 할 설거지 더미.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더군요.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 며느리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더군요.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엔 며느리와 장모님이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금색 봉투.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추석 용돈 300만 원 드렸어요.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300만 원?
저는 서랍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받은 봉투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딱 10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만 원과 300만 원.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차별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둥글게 떠 있었죠. 밝고 환한 달.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사진첩.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여보.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우의 결혼식 사진. 5년 전이었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죠. 여보, 우리 아들 결혼식까지만 버텨줘요. 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죠.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절 올리겠습니다. 신랑 측 자리엔 저 혼자. 신부 측 자리엔 부모님 둘 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절을 받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피로 연장해서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돈 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린 악수를 나눴죠. 장모님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돈 어른, 남편분 일찍 여의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젠 좀 나아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의 약속. 저는 지켰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죠. 명절마다 음식 해주고, 아플 때 병원비 보태주고,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을까요? 형식적인 인사뿐.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말 뒤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죠.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삼키지 말자.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지 말자.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기 프로젝트. 규칙 1 며느리가 시댁에 준 만큼만 돌려준다. 규칙 2 친정에 준 만큼은 기억해둔다. 규칙 3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치사한 걸까?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서운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9월 28일 추석 받은 것 마이너스 10만 원. 친정에 준 것 마이너스 300만 원 SNS 확인. 차이 290만 원. 느낀 점 매우 서운함. 차별받는 기분. 수첩을 덮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똑같이 해주겠어. 받은 만큼만.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며느리의 SNS를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사진들. 엄마랑 백화점 쇼핑. 친정 부모님과 외식.
오늘도 친정 올게요. 사진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순간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민우 엄마인데. 나도 손주 할머니인데. 부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질투가 났습니다. 10월 어느 주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거든요. 너도 가니? 아니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럼 너희 집에서 볼까? 아니요,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편하시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이랑 여행은 가면서 시댁엔 아이만 맡기네. 씁쓸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손주 지우가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잘 왔어. 아들이 짐을 내려놨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까지. 어머니 2박 3일이에요. 고생 좀 하세요. 괜찮아, 가봐라.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이 가고 저는 지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밥 먹을까? 저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지우는 잘 먹었죠.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2박 3일 동안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밤에 지우가 울면 저도 깼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월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지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지우 말썽 안 부렸죠? 아니, 착했어.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며느리는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그래.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연락해라.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다고. 저는 편하지 않았는데. 수첩을 꺼냈습니다. 10월 20일 손주 돌봄 2박 3일. 받은 것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친정엔 온 가족 여행. 느낀 점 이용당하는 기분.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1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간다고 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데리고 와라. 지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SNS에 올라온 사진.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 있는 모습. 오랜만에 힐링타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 간다더니 친구들이랑 노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첩에 또 적었습니다. 11월 15일 거짓말로 손주 맡김. 받은 것 없음. 느낀 점 배신감. 페이지가 채워져 갔습니다. 하나하나 쌓이는 서운함.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반드시 보여주겠어.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어.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죠. 저는 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금색. 흰 봉투엔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이름을 적었죠. 금 봉투엔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딸 설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치사한 걸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설날 아침 떡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올리고 절을 했죠.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떡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네, 잘 먹겠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식사 후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에게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내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밝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죠. 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 작년 추석과 똑같은 금액. 어머님, 이거. 응, 용돈이야. 받아라.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딸 설인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래, 우리 딸. 잘 왔어. 저는 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설인아, 이거 받아. 엄마 뭐예요? 용돈이야. 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안에는 300만 원.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 딸은 자주 오잖니. 하지만 이건 받아, 엄마 마음이야. 딸은 당황하며 봉투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손에 쥔 10만 원 봉투를 내려다 봤습니다. 아들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금액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추석에 나한테 준 게 10만 원이었잖니. 네. 친정엔 300만 원 줬고.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남 받은 만큼 돌려준 거야. 어머님, 오해예요. 그때 상황이. 무슨 상황?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부모는 다 똑같은 부모 아니니? 친정 부모는 300만 원 받을 자격이 있고 시어머니는 10만 원 받을 자격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나한텐 10만 원, 친정엔 300만 원. 이게 결과야. 어머니. 나도 똑같이 했어. 수진이한텐 10만 원, 설인이한텐 300만 원.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내가 한 대로 나도 한 거야. 어머님,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시어머니는 덜 중요해서?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어머니. 조심히 가.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 설인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대로 한 걸까? 아니면 너무 심한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설날 계획 실행 완료. 반응 며느리 울음 아들 당황. 느낀 점 속은 시원한데 마음은 복잡함.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 제 마음처럼. 설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도 오지 않았죠.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아니야, 나도 할 말은 해야 해. 2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며느리 수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어머님, 그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죠.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요. 고맙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러 왔을까? 화나서 온 걸까? 아니면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앞에 찻잔을 놓았죠. 마셔라.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에 설날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만 10만 원을 주셨는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봤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했더라고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한텐 10만 원 드리고 친정엔 300만 원 드렸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이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똑같이 하시니까 그제 알았어요. 뭘? 제가 얼마나 차별했는지, 얼마나 어머님을 소홀히 대했는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수진아. 전 늘 친정만 챙기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시댁은 그냥 의무적으로만 대했어요.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다 느꼈어. 어머님, 수진아, 나도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그냥 나도 사람이고 마음이란 게 있잖니. 네. 나도 외롭고 서운하고 아프거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뭘? 어머님도 혼자시라는 거요.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시고, 혼자 정리하시고.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저희는 30분 있다가 친정 간다고 나갔잖아요. 그래. 어머님 혼자 남겨두고 친정 가서 밥 먹고 놀고 웃고. 어머님은 혼자 설거지하고 계셨을 텐데. 며느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나도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네. 너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받은 만큼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복수가 아니라 배움이더라. 배움이요? 그래. 내가 배워야 하고 나도 배워야 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머님. 나도 배웠어. 내 서운함을 표현하는 법.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래? 네. 시간으로 마음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구나. 그리고 용돈도 공평하게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어머님. 내 마음이 중요하지. 진심이.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우린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린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 네.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괜찮아, 이젠. 아니에요. 앞으론 제가 더 챙길게요.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손주도 자주 데리고 올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내가? 네.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갈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2월 14일 며느리 자발적 방문. 받은 것 진심 어린 사과 케이크 초대. 느낀 점 마음이 따뜻해짐. 희망이 보임. 비고 오늘부터 진짜 가족 시작. 저는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죠. 제 마음처럼. 할아버지, 명절 잘 보내세요.